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단 이제 목차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 대비 매각 차익이 한 2배 정도 남은 인천 구월동 상업용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지상권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경기도 이제 광주 태전동에 있는 임야였는데, 임야를 이제 모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그 산지 전용을 통해서 그 택지, 주택용지로 바꿔서 다 매각을 한 케이스거든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요 부지예요. 요 부지. 요 부지. 당시에는 이제 여기에 묘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묘지가 있는 거를, 이게 종중 땅인데, 이 종중에서 이 종중에 이제 개발업자가 이제 붙어서 이 개발업자가 이거를 이런 이제 타운하우스로 개발해서 팔면 굉장히 수익성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수락해서 여기에 있던 종중 그 묘소들을 다 여기로 옮겼어요. 여기로 다 옮기고 여기를 이제 타운하우스를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이제 이 시행사가 뭐 자금 조달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막대한 개발 차익이 남으면 그런 개발 차익을 일부 개발 사업자가 일부 가지고 나머지를 다 이제 리턴 해준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개발을 진행했는데, 뭐 사실은 개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라든가 분양, 뭐 인허가 자금 조달, 분양성 뭐 이런 것들에 약간 리스크에 직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산을 여기 묘소를, 종중 묘소를 여기로 옮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중간에 이제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서 좀 안타깝지만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서 경매가 넘어온 것들을 매입을 해서 다시 한 660평방미터 정도, 옛날 기억으로 한 660평방미터 정도씩 끊어서 개발 행위허가를 받고 인허가권을 매수자한테 넘겨주고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매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옛날에는 이제 뭐 이쪽 이제 천이에요, 천. 그리고 이런 데도 아파트가 들어섰구나, 이제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들어섰네. 여기 옛날에는 성원 상대빌밖에 없어. 성원도 물론 부도가 났지만은 옛날에는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요거밖에. 그래서 여기 임야였거든요. 여기 이제 이 지도로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죠. 요거를 로드뷰로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잖아요. 로드뷰로 보면은 이게 그때가 2009년 정도? 11년이면 돼 있겠다. 돼 있겠다. 11년도. 오래됐으니까 지금. 2009년 정도, 2009년께 없네. 하여튼 이거 다른 방법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이게 다 임야였지만, 디벨로퍼, 즉, 개발 사업자가 이 종중에 이 임야를 개발해서 개발하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남으니 이 개발이익을 쉐어해 드리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여기에 있는 종중 묘지도 이쪽으로 옮기고 개발 사업을 시행했지만,
개발 사업자의 리스크, 뭐 자금 조달, 뭐 인허가, 뭐 분양성, 기타 등등. 왜냐면 이제 공사 이거 이제 개발형의 허가를 득하면, 즉 이제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하면 이제 밀고 나서 토목 공사하고 뭐 측구, 뭐 배수로, 정화조, 전기 뭐 다 이렇게 가스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해 줬어.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 회사가 부도나서 이걸 다시 원복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원상 복구비라든지 원상 복구하고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원상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체 조림비라고 있어요. 대체 조림비. 여기에 나무를 비했으니까 다른데 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대체되는 지역에 다시 나무를 심는, 그리고 원상 복구비. 이거를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디폴트가 났어. 그럼 다시 없었던 일을 소급해서 또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임야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지만 이제 인허가가 납니다. 인허가 나고 개발 행위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주거 및 공업 혼용지대, 주거 및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뭐 산업시설들이 많고 뭐 공장이라든가 공장 이제 지원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이 뭐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지역은 아니고, 이 경제 기반의 어떤 통근자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이제 약간 뭐 주거 시설들이 좀 산재해 있는 경향이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것도 거의 개발행 허가를 하나씩 하면서 거의 이제 2배 정도로 남겨 먹고 매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같은 팀에 있던 그 형님이 진행을 하신 건데, 그 형님이 엄청 고생을 하셔. 같은 팀이었으니까 그 형님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낸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진정한 디벨로퍼들은 임야를 개발하는 게 진정한 디벨로퍼고, 그냥 이제 뭐 건물이 있는 것을 다시 짓는 것은 뭐 재축이나 신축, 이거는 사실은 건축 행위 쪽에 가까운 것이지 뭐 디벨로퍼라고 하기엔, 물론 이제 그것도 디벨로퍼겠죠. 왜냐하면 뭐 그 밸류를, 가치를 계속 이제 증대시켜 나가는 그런 또 어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디벨로퍼들은 산지를 택지로 바꾼다거나 산지를 산업단지로 바꾼다거나 농지를 산업단지로 바꾼다거나, 이런 후보지적인 성격, 후보지로서의 그런 변경되는 그런 지역을 주도적으로 리딩하는 그런 사람들을 디벨로퍼라고 하지 않을까 거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현장 노트를 간략하게 요약한 건데, 태전동 분당권에 속하는, 사실은 분당권에 속하지는 않고요. 뭐 한 5포 정도만 하더라도 뭐 약간 분당 그 생활권에 놓여져 있다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약간 좀 오버한 것 같아요. 분당권에 속할 수도 있는 지역으로 현재 일반 주택가에 있는 허름한 주택의 대지가 300평으로 한 평에 3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취득한 게 이제 150, 130만 원 뭐 요 정도, 100만 원 요 정도니까 그 100만 원 정도 해서 막 250, 300 정도 받았으면 거의 더블을 받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사업용 중과 제도가 있었어요. 당시에도. 즉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을 영위하는,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비사업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뭐 그 대지 가액에 뭐 5% 이상의 주차장 매출이 나와야 된다거나,
뭐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했어야 된다거나, 즉 한 70% 이상 사업용으로 할 것을 전제로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배제를 해주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중과세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큰 리스크는 없었지만은, 디벨로퍼들은 원래 결손을 좀 건물을 짓는 동안에 이제 결손이 발생하고, 이걸 또 이제 이월시켜서 상계를 또 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사업용 중과세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당시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업용으로 해서 엑싯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분양가는, 즉 임야를 산지 전용을 통해서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만든 땅인 경우에는 용도 지역의 자연 녹지에는 한 120만 원 정도에 분양한 것으로 그때 이제 조사가 돼서 그렇게 이제 기재를 했고, 법정 지상권 이슈는 사실은 이 토지에 그냥 이렇게 부합된 부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철거비가 발생하는 것이지, 뭐 이것과의 결령 관계를 인정해서 유치권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물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전혀 뭐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물론 이제 왜냐하면 근데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성립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리포트를 쓸 때는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제 유치권, 치유, 메인 도로에 대한 도로 사용 승낙 등 뭐 이런 건 이제 제일 이슈가 뭐냐면, 이런 건 제일 이슈가 뭐냐면, 이제 임야를 이렇게 잘라서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분필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적법 뭐 이런 게 바뀌기 전에는 명목상, 그러니까 도면상, 공부상 이렇게 필지 분할, 분필을 해서 이렇게 도면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기획부동산들이 하도 이걸 가지고 문란하게 하고 사기를 쳐서 피해자를 양산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형질 변경이 완료돼야지만 여기 이제 필지 분할을 하고 지목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사용 승인서를 갖고 가야지만 요 이제 지목하고 필지 분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꽤 상당한 이런 이제 전체 부지를, 물론 일부 이렇게 블록으로 이제 우리가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걸 이제 주거지대로 이렇게 바꾸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임야인데요. 임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산지 전용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행위 지침이라는 그런 이제 하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개발행위 지침에 따라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형질 변경인 농지 전용 같은 경우는 농지법에 의해서 그 형질 변경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택지나 공장 용지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개념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 근거 법률이 조금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그 산지 전용을 이제 개발행위 허가인데요. 산지 전용 절차, 이 첨부할 서류가 되게 많아. 이걸 다 소개를 하면 지면을 또 몇 장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시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그럼 현지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사해서 뭐 실사를 하면 이제 임목 본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지, 이제 경사도
표고, 뭐 이런 아주 주요한 무조건적으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요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결국은 이제 현지 조사를 해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이 들면 지자체에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그리고 복구비를 납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입금이 돼야지 이제 허가를 해주죠. 입금이 돼야지. 그리고 이제 산지의 종류는 보면 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준보전산지가 그래도 개발 행위가 용이하다. 그렇지만 보전산지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이게 산지는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르고 어떤 용도 지역에 있느냐, 어떤 경사도와 어떤 인목 본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워낙 많은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산지의 어떤 개발에 따른 그 개발 이익이 막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고요. 많은 사람이 인허가에 도전하지만 오히려 인허가를 충족하지 못해서 엄청난 매몰 비용을 발생하고 디폴트 나는 그런 디벨로퍼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는 우리가 왜 주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다만 주식과 다르게 물리적으로 인목 본수나 뭐 경사도라든지 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사전에 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측을 할 수 있고, 그 실측을 기반해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하이 리스크는 아니겠죠. 한 뭐 미디움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임야를 무조건 개발행위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큰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임야가 향후에 어떤 용도로 이전될 것인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경제 기반이 있는지, 인구 유입 계획, 그 다음에 지역 수준은 어떻게 지금 추이를 그려가고 있는지 다양한 재반 요인 분석을 통해서 임야를 분석하고 접근하는 그런 이제 그 경험이라든지 실력을 쌓아야지만 임야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자꾸 이제 다음에 또 넘어가면 또 이런 이제 또 임야네요, 그죠? 임야가 나오고 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GBD 강남 이제 업무 지구에 있는 그런 이제 오피스 빌딩도 나오는데, 사실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은 조금 이제 굉장히 이제 개발법에서 적용하는 그런 이제 공법상 제한 사항도 많고, 워낙 이제 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상당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집중해서 듣다 보면 좀 고리타분하고 또 머리도 아프고, 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인허가 안 나가지고 뭐 임야만 사놓고 그대로 그냥 뭐 거기서 이제 버섯이나 따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이제 사전 준비, 재반상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산지 전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려면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하거나 나중에 본강에서 만나서 심도 있게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